오늘은 간단하게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매수를 할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리 단타여도 주가가 예상했던 목표가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승한 테마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남북 경제 협력이죠. 이걸 누르면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나오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볼 필요도 없고 상위 1위에서 한 5위 종목만 보면 되는데, 조비를 보면 지금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크게 터졌거든요. 근데 과거에 거래량이 있긴 있는데 그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에 터진 이 거래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나 장난으로 조막손이 올릴 수 없는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거니까 그냥 무작정 시장가에 매수하면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이 많이 이미 올랐는데 어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자,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던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그으면 한 이쯤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이 자리보다 여기가 더 눈에 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지지가 됐었고 여기도 지지가 됐었네. 자, 여기는 저항이었고 지지가 됐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뭔가 있어 보여요. 이런 거를 우리는 매물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매물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라인의 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그러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잠깐 눌릴 때는 이 자리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삼각형 꼭지점인 이 자리가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12,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네, 분봉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많이 부딪히는 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도 제가 이거를 해놨는데, 지금은 15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어졌지만 1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고 이 부근 저항 근방 저항이었잖아요. 이런 자리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고, 저는 그 전날 시가 기준에서 목표가를 6, 7%를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으로 견인이 될 때는 이렇게 6, 7%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를 한번 매수 목표가를 정했더니 내가 이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보니까 19,016원이잖아요. 근데 나는 1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자리에 매수를 걸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가가 견인이 돼요. 이렇게 7%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단일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 같이 견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 7%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타의 제 원칙상 3% 미만이 되면 자동 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손절이 됐다가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확 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매수를 걸어 놓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종목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대 양봉도 있고 거래량도 터졌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언덕이 이렇게 많아요. 일단 여기서 탈락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리는 애들이, 가림막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가리는 애들이 많으면 여기에
정말 많은 매물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매물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매물대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흘러요. 시체가 다양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물대가 이렇게 그냥 일정한 경우도 있어요.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럼 주가가 다시 떨어질 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물대가 파편처럼 퍼져 있으면 이 파편들이 결국 이 장대 양봉이 더 힘있게 올라가는 거에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앞선 언덕에 비해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러면 괜찮거든요. 뭐 괜찮다기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건데, 얘는 앞에 이렇게 커튼도 많고 그 커튼에 거래량도 이렇게 강하게 있으니 이런 종목은 쳐다보면 안 되는. 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고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일단 언덕 매물이 너무 가리고 있고 더 큰 언덕의 매물이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르는 게 맞아. 자, 이런 종목은 어떤가요? 거래량이 터졌나요? 과거에 비해서? 자, 패스하고요. 자, 이거는 어때요? 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걸었어요. 왜냐면 언덕은 있는데 거래량은 그 언덕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이 더 높죠.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가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저는 이 자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 자리는 여러 저항이 겹쳤던 정말 매물대, 이런 매물대들이 겹치는 자리이거든요. 그리고 증시가 하루에 많이 빠져봤자 순간적으로 내리꼽는 견인되는 큰 폭은 7%란 말이에요. 근데 그 7%에 부합하는 숫자로 하락으로 봤을 때 그 전날의 종가가 오늘의 눌림목이 될 자리는 하락 7, 8% 정도가 저는 이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언덕은 있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금방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 그리고 상승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윗꼬리는 오히려 이만큼의 매물을 잡아먹어준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매물대가 이제 얘가 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눌렸다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까지 22%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포지션을 잡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